네, 저희 시사만사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폴리컴과 함께 부산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오늘 조사를 주관하신 폴리컴 박동원 대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여론조사 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부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네. 800명을 대상으로 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가상 휴대폰 35%, 네. 그다음에 유선 RDD 집전화 네. 65%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 집 전화가 65%가 휴대폰이 예. 35% 이렇게 예. 나눠져 있네요. 예. 네네네. 6개에 관한 네. 정치 현황과 네네. 정당 지지도,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예, 흥미진진한데요.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부터 예.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자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네. 황교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38.8%로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낙연 현 총리가 15.2%로 네네. 2위를 차지했고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유시민 작가가 네네. 1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전 의원이 그 뒤를 저 이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죠? 예. 일단 눈에 띄는 게 황교안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예. 전국적 현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부산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부산은 예, 강하니까 예. 그게 바로 황교안 대표 쪽으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황교안 대표 현재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군이 적어서. 아,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군이 사실은 예. 황교안 대표 한 혼자. 분으로 지금 예, 모아져 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예. 자, 그러면 당 지지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당 지지도는 자유한국당이 네. 38.9%로 선두를 달렸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32.8%, 바른미래당 5.8%, 아, 저 화면에 나오네요. 예, 정의당 5.4%, 민주평화당 1.4%, 기타 정당 2.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6%포인트 안팎 정도 예, 차이가 예, 나는데 예. 이건 오차범위 안의 차이죠? 예, 오차범위를 예. 살짝 내드렸습니다. 아, 과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의 민주당이 많이 따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의 정치 상황하고 비교하면. 예,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 25%, 네. 뭐 이 정도 나왔었죠. 그 정도 예. 지지율을 보였는데, 예. 당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예. 지역과 연령별로 한번 나눠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부산도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연령도 있겠고요. 예, 전국적 현상과 비슷한데 아하. 40대 이하에서는 네.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고 네네. 50대 이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니까 저기 19세에서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예. 민주당이 높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5, 60대로 넘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예, 압도적으로 예, 높아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뒤집어지는 상황이 예. 벌어졌고요. 예. 지역별로는 어떨까요? 예, 지역별도 동서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네. 우선 그 사하, 그다음에 사상, 북강서 지역인 서부권이 민주당이 부산 서부권 말씀이네요. 37.1%로 네. 33.3%의 한국당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8.9%인데 예. 황교안 대선 후보 지지율이 38.8%로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유시민, 이낙연, 박원순 이 세 분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 예. 이 세 분 지지도를 합치면 부산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또 거의 일치하는 또 재미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황교안 대표는 네. 한국당 안에서 독자적인 독주하는 후보고 네. 민주당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아, 여러 명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자동 응답 시스템 때문에 이제 다 넣지는 못했지만 네. 우리 저 김부겸 후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대구, 경북에. 도지사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직 도지사이시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뭐 대선이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사실상 인기 투표입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는지, 아하. 그걸로 봐야 됩니다. 인기 투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총선은 회고 투표라고 하고 네. 대선은 전망 투표라고 합니다. 아,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총선은 이제 네. 그 정권이나 네. 정당에 대한 심판 투표입니다. 아, 네. 우리 주로 이제 선거에서 보면 슬로건도 심판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 네가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평가하고 투표죠. 판단하는 자리가 총선이고요. 그럼 대선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선은 전망 투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정부의 과제, 음. 뭐 민생이나 네. 통일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이제 국민들의 요구사항 네. 이런 게 투표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지지도는 네. 앞으로 3년 안에 그 이제 3년 후 대선 시점에 네. 어떤 이슈가 자기 정부에 어떤 걸 바라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상당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지금 정부에 뭘 바랄 것이며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실현할 그렇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보고 그때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또 상황을 또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기간에 조사한 리얼미터 한국갤럽 그리고 폴리컴의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크게 뒤지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리얼미터는 또 민주당이 앞서고 불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우리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표본 조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갤럽 같은 경우에 150명 정도 됩니다. 불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중에 부산만 보면 한 7, 한쪽이 아무리 80명. 많아도 7, 80명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한 150명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커지는 거죠. 부산만을 놓고 800명 조사 실시한 이번 조사가 이제 오차 범위는 훨씬 더 좁혀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이제 부산만 가지고 한 조사로는 처음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사 결과가 가장 근사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심을 가장 근사치로 반영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좀 보수가 유리하고 진보가 유리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까? 전화 면접이냐, ARS냐, 자동응답 시스템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사 결과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무선을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 무선을 하면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죠.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고 또 진보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네요. 그다음에 집전화 유선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당이 더 지지율이 높은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당은 아무래도 대답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샤이층들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지지 흐름이나 경향을 봐야지 그 시기에 넣은 그 수치 가지고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갤럽이라든지 이런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놓고 뭐 틀렸다, 옳다 이렇게 막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조사를 잘못한 건가요? 그 조사 결과는 시험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점 받았다, 50점 받았다 하는 성적표가 아니고 그 당시 그냥 결과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보면은 실제로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기관을 공격하지 결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자기한테 잘 나왔다 하면 또 환호를 보내다가 불리하게 나오면 또 비난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조사 결과에 대한 차이지 조사 기관에 대한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신뢰가 생명일 텐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큰 기관들이 여러적으로 하는 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겠죠? 이거 한번 실수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사 결과 가지고 뭐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장난을 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렵다.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도 확신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산 시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묻는 항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오거돈 시장의 업무 수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못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54.1%. 과반이 넘었군요. 긍정 평가가 30.6%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연령별을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40대 이상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가 많았습니다. 30대 이하, 30대하고 40대 중심으로 갈라지는군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금정, 기장, 해운대 그 동부권이 56.7%로 부정평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정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감하는 바가 적다는 의미도 또 되지 않을까.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냉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보다 시정 운영이 언론 노출이 작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거나 직접 뭐 부산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부산시 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책 논란성이 좀 작습니다.
원래 이제 논란이 돼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네.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논란이 크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작다고 봐야 그렇네요. 되겠습니다. 예. 뭐 이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뭐 새로운 뭐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더 관심을 그렇죠. 가질 좀 갈등하고 시끄러워야 원래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총선에서는 어떤 이슈가 표의 항방을 가늠하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시급한 부산 현안을 묻는 항목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조사했는데 우선 그 내년 총선 후보 지지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아, 총선을 결정할 의제. 그러니까 어떤 요인으로 이제 투표를 할 건가에 조사를 했는데 후보자의 경력이나 자질이 3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현 정권 평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급한 부산 현안도 일자리와 경제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의제 부분에서는 저 후보자의 경력이나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보겠다.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현 정권의 평가, 대한 평가 이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앞으로 1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현 정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미로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항목은. 보시면은 이제 TK 지역하고 우리 부산 지역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이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아마 1년 동안 조금 뭐 뒤지기는 힘들 것 같고 부산은 그래도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희망이 조금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부산 발전 정책 공약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겠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시급한 현황 부분 부산의 시급한 현황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자리 확보가 47.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높게 났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도 24.5%. 나머지 뭐 지역 균형 개발, 물 문제, 뭐 관광 개발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순으로. 아마 우리 주거 환경 개선 부분은 우리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인가. 또 그 부분은 또 부산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압도적으로 드러나네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 대형 개발 사업이 보시면 2.8%로 아주 낮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이란 게 우리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나 뭐 시에서도 대형 개발을 했지만 그게 실제로 민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시민들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민생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정책 그리고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 참 아주 주목해서 뭐 사실 앞으로 1년 동안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정당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형 국책 개발 사업들이 주는 어떤 신기루 같은 미래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먹고 살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아 있다. 그게 또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뭐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이제 큰 이슈, 대형 이슈 이런 게 선거에 반영이 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경제 문제입니다. 대형 개발 사업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는 또 우리 경남 도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슈 폴리컴 박동원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